주식이든 코인 투자든 뭐 경제방송도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하죠. 쫄 필요 없다. 쫄면 쫄수록 쫄면 되는 겁니다. 자, 아직 아니야. 경기 침체 선근 에버코어 회장. 이게 언제 기사냐면 1개월 전 8월 달 기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엊그제 항복했어요. 나 뷰 바꿀게. 경기 침체 철회할게. 3년 동안 경기 침체 발생할 거다, 터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에버코어 회장님이 어떻게 했다? 어제 미국은 연착륙할 것 같습니다 라고 뷰를 싹 바꿨어요. 뭐 때문에 바꿨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0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집값, 주가 상승에 미국 가계 순자산 2분기에 3,700조 원이 늘었다. 자, 연준에서 분기 말 미국의 순 가계 자산 얼마나 증가했는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순 가계 자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차트로 보여주시는 게 더 빠르겠다. 자, 보이시나요? 순 가계 자산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분기 말 미국 가계의 순 자산이 163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계가 갖고 있는 부동산 주식 가치가 탑을 찍었다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 1.7% 늘어났대. 2조 7,600억 달러. 부동산 가치도 1조 7,500억 달러 올랐고요. 주식 가치도 6,600억 달러가 올랐어요. 대신 부채도 증가를 했죠. 뭐 모기지 부채 3%, 비모기지 신용 뭐 1.6%. 그러니까 빚도 올라갔고 자산의 가치도 올라갔다. 자,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뭘까? 지금 경제방송, 코인방송, 뭐 주식방송 틀면은 가장 화두가 이거 아닌가요?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금리 인하,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미국 주식이 빠졌다며. 2001년도, 2007년도 폭락했다며. 경기 침체다. 빠질 거다. 요거 아닌가요? 제일 큰 화두가. 저는 예전부터 미국은 경기 침체 왔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 지표 안 나온다. 라는 뷰입니다. 자, 왜 그럴까? 3년 동안 경기 침체 발생할 겁니다. 주장했던 에버코어 회장님이 왜 엊그저께 뷰를 바꿨을까? 1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소비자의 순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자, 볼게요. 우리 2020년도, 2021 그때 당시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안 사면 바보였죠. 코로나 때, 팬데믹 때. 대출 안 사가지고 코인 투자 안 하면 바보였습니다. 부동산 안 사면 바보였어요. 집 안 사면 바보였지. 1억 주고 산 아파트가 막 4억, 5억 한순간에. 기사 막 봤더니 중국인들이 막 대량 매수했다, 뭐 했다. 얘기 나오면서. 우리 20년도, 21년도에 미친 듯이 엑시트는 못했지만 돈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 자, 그럼 볼게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가 뭐를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 우리 뭐 했어요? 막 삼성전자 8만전자 가고, 테슬라 막 천슬라 가고, 주식 가격 올라가니까 매도도 안 했어. 1억 넣어서 3억이 됐어. 근데 이미 난 3억을 버린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백화점 가서 명품백 사고 돼지고기 먹다 질려 소고기 먹고 소비가 늘어나죠. 와이프 백도 사주고 차도 바꾸고 2억에 산 아파트 가격이 10억으로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배가 따뜻하게 부르지. 그러면 와이프 고생했네. 와이프 말 잘 들어서 응? 아파트 샀어. 명품백 사줘야지. 소비가 늘어나죠. 주식의 가격과 부동산의 가치가 두 개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소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연임을 하거나 이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83% 확률로 대통령 당선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도 그렇고 지금 제니 옐런 누님도 그렇고 뭐 연준까지도 해가지고 미국 증시를 미친 듯이 부양시키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방송에서 그냥 배웠기 때문에 야 미국 주식 올라가면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거는 세 발의 피죠. 100% 중에 5%도 모르는 거죠. 자, 미국 주식시장이 왜 올라가야 될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해. 근데 미국인들의 소비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꺾여. 그래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까? 당선될 수 없어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성장하고 소비가 받쳐주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해야 됩니다. 요 메커니즘이 한 가지 같이 뭉쳐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해 들어볼까요? 자, 볼게요. 미국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 미국인들은 은퇴연금을 이제 넣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0세 때 은퇴를 하면은 1억 넣을 거, 마이크로소프트 가격 올라가고 엔비디아 가격 올라가면은 1억 나올 거, 2억 나오고 3억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내가 은퇴할 때 어떻게 된다? 받을 금액이 높아지네? 자연스럽게 뭐를 하게 돼요? 소비를 하게 되죠. 은퇴하고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노후연금 받지도 않았어. 근데 소비를 하게 돼.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줄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 70%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미국 GDP의 70%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맞물리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죠. 우리가 기존에 배우기에는 그냥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주식 상승, 소비 상승,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승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미국의 가계소득, 순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고점을 찍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당장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없다? 올 가능성은 낮을 거다. 왜? 소비 지표가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 어차피 중하위권 밑에 저소득층 계열들, 주식 투자 못할 여유 빠듯한 힘든 분들, 미국 실질 경제 안 좋아요. 실물 경제 망가졌어요. 햄버거도 못 사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소비 못 합니다. 대신 미국의 소비의 거의 30%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의 1% 정도. 그분들은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소비할 여력이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 분기만 두 분기 정도는 미국의 경기 침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나오려면은 소비가 떨어져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게 경기 침체니까. 근데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비가 어떻게 꺾여? 이해되셨나요?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연스레 소비 상승. 소비가 상승을 해.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기업들이 돈을 벌죠. 물건 팔아서. 그럼 기업 실적 발표 어닝 시즌 때 기업들 실적이 좋네. 자연스럽게 증시에 자금이 쏠리겠죠. 선순환 구조라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미국의 순가계 자산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해 왔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무조건 순가계 자산이 상승하면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틀려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당분간 경기 침체가 곧바로 나오기는 힘들다. 경기 침체 유무를 미국 순가계 자산 증가 요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미국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이다. 다른 지표들과 같이 보면서 이래서 순자산 증가도 그렇고 소비가 아직 많이 꺾이지 않겠구나 라고 분석을 한 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그거는 안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산 가격이 점점 상승을 해.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이거 높죠? 제로금리 0%에서 5.5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경제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5.5면 다 쓰러진다. 은행들 다 무너진다. 다 끝장 난다. 지금 50bp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제학자분들 이유가 뭐예요? 5.5처럼 5.5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안 되지. 다 무너지지. 빨리 내려가지고 정상화해라. 그 얘기 하잖아.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소비, 기업 실적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5.5가 예전에는 높은 금리였지만 지금은 그거만큼 높긴 높겠지만 예전만큼 높지는 않은데 라는 금리였으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해서 이전의 중립금리와 지금의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5.5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 상승하고 소비며 경제 성장률 이렇게 계속해서 받쳐준다고 하면은 5.5가 물론 높은 금리긴 하지만 예전만큼 높은 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립금리, 제일 이상적인 금리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1%였다면 그거를 살짝 상향 조정해서 1.5, 2% 올려줘야겠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금리나 제로금리 보기 힘들 거다. 연준이 아무리 많이 내리더라도 한 2에서 3%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억난다 1번. 예전처럼 중립금리 보기 힘들 거다. 제로금리. 중립금리가 아니라 제로금리. 기억난다 1번. 그게 무슨 뜻이다? 이전보다 중립금리를 살짝 올려야 되지 않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한다. 경기 침체 벌어졌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럼 코인이 씨야 너는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갔다며 진입했다며 이미 맞습니다.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오늘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 필요 없다. 주식이든 코인 투자하든 경제 방송도 금리나 요새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하죠.
쫄 필요 없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때 주식 아니면 코인 매수 못하신 분들, 부자 되신 분들 단 한 분도 없어요. 쫄면 쫄수록, 쫄면 되는 겁니다.